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주간보이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위탁급식이 좋냐, 이동급식이 좋냐, 자체급식이 좋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법이 달라서 제가 법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국회의원 저희 전담팀에서 제가 이제 소속되는 팀에서 회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대표님들께서 조금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조금 많이 상의를 해본 결과 일단 노인복지법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노인복지법에서 이 위탁급식과 이동급식이 문제가 되는 거는 조리원이랑 영양사죠. 그렇죠? 식수인원 50인 넘어가면 저희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인력 배치 기준에는 주간보호가 영양사가 필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양원만 필수예요. 그래서 요양원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대신 저희가 영양사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식수인원이 50인이 넘기 때문에 식품관리위생법에 따라서 영양사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영양사가 8시간 근무를 해야 하느냐? 영양사도 월 기준 근무 시간 채워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주간보호는 아직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왜냐면 인력 배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복지법 관점에서는 영양사는 뽑되 시간제로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리원은 이제 조리원이 문제죠. 이제 위탁급식을 하게 되시면은 위탁급식이 전적으로 영양사랑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서 급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위탁급식이. 그쵸? 이동급식은 밥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식사만 제공해주는 거고, 급식만 제공해주는 거고, 배달해주는 거고, 그걸 치우고 하는 거는 우리 센터에서 아시죠? 그게 이제 이동급식이죠. 이제 대부분 주간보호에서는 이제 이 이동급식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희는 무조건 전량 위탁을 해야지만 조리원이 필수해서 제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죠. 밥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밥만 우리 센터에서 해요. 나머지는 다 해주는데 이동급식에서 밥만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량이 아닙니다. 전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 아시죠? 그 책자에 명확하게 적혀있어요. 전량 위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전량 위탁했을 경우에만 조리원이 없어도 인정해주겠다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밥을 우리 센터에서 한다? 밥도 조리죠. 취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리원을 뽑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은. 그래서 8시간을 채워야 한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사마다 답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지사는 조리원은 시간제로 뽑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데는 조리원을 8시간을 뽑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환수가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환수가 일어난 시점에서 8시간을 지금 뽑아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소송도 뭐 준비하고 있다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사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명확하게 뭐가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지금 복지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안전하게 조리원 8시간을 뽑는 게 낫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환수가 실제로 일어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부분 위탁일 경우에는 조리원 8시간 월 기준 시간 근무 시간을 채워서 뽑아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위생법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보건복지부랑은 상관없고 식품위생법이랑 상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식품위생법 제52조를 보시면 집단급식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단급식소는 식수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식수인원은 어르신 그리고 직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식품위생법 관점에서는 식수인원이 50명 이상이냐 아니냐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50인 미만인 데들은 뭐 식품 제조 가공업, 일반 음식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등의 급식 위탁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위생과에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저희 국회의원가. 그래서 이 말뜻은 50인 미만은, 그러니까 식수인원 50인 미만은 위탁급식, 이동급식, 도시락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집단급식소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50인 이상이 되시면은 일단 집단급식소 신고는 필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식수인원이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 신고가 필수시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급식도 전량 위탁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량 위탁을 하는 게 차라리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 전량 위탁도 그 업체들이 가끔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영양사랑 조리원이 다 전문인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양사는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량 위탁을 하실 때는 꼭 그 업체에다가 영양사랑 조리원이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영양사 자격증, 그 다음에 거기에 계약서, 소속되어 있다는 뭐 근로계약서를 받아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동급식이 그럼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동급식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집단급식도 신고하고 이동급식 하셔도 상관없으신데, 이동급식을 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이 제일 크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근데 제가 알기로 이동급식 업체마다 해주는 서비스 범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데는 설거지부터 다 가져가서 해주는 데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설거지는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뭐 설거지나 그 식사 다 한 후에 후처리까지 다 해주면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조리사의 업무를 다 그 이동급식에서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비용이 저렴한 대신 뭐 간단한 조리라던가 뭐 설거지, 뭐 식기 정리 이런 후처리를 우리 기관에서 해야 한다. 그럼 이때 발생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리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조리원의 업무를 왜 누가 하냐? 왜 조리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가 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조리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조리원의 업무는 조리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체로 가능한 경우에는 조리원이 있는데 조리원이 연찬해가지고 조리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업무 분장상 대행사가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밥은 다 미리 해놓고, 그러니까 반찬 국은 미리 다 해놓고 밥만 뭐 시설장님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업무 분장상 대행자가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설거지 같은 것도 요양보호사님 누가 전담하면 안 되고 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조련일 부재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재일 때는 그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동급식이잖아요. 이동급식을 하는 이유가 조리원을 안 뽑으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센터가 조리원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럼 그때 그 조리원을 뽑으라고 딴지를 걸 수가 있는 거죠, 분당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동급식을 쓰는 이유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비용 절감 때문에 이동급식을 쓰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동급식 업체에다가 뭐 설거지랑 우리 식기도 다 그냥 가져가 주세요 다 하게 되면은 안 해주는 데가 있고 비용을 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혹시나 이제 이동급식 하고 계시는 대표님 계시면은 그 업체의 비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랑 그리고 저희가 조리원을 뽑아서 직접 자체 급식을 했을 때 비용을 비교하셔가지고 우리 기관에 뭐가 더 이득인지 조금 판단을 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모호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이 법은 식품위생법 관련이에요. 그쵸? 근데 조리원의 미배치는 노인복지법 관점인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혼란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복지부랑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과는 각자 자기들의 위치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센터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저희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전량 위탁하시거나
아니면 이동급식 이용하시더라도 조리원의 업무는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 차라리 조리원을 뽑아서 자체급식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용하시는 이동급식 비용 한번 견적 내셔가지고 우리 센터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시고요.